안녕하세요. 저희는 이정원 교수님께서 지도하시는 FPGA 기반 물리적 복제 방지 기술 구형 과제에서 아비터 퍼프 using 유어트라는 프로젝트명 아래 연구를 진행하였던 5조 김재성, 김동수, 전미학입니다. 발표는 저 김재성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퍼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하드웨어가 설계상으로는 동일하고 공정 과정 또한 동일하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미세한 차이가 생긴 채로 공장에서 나오게 되는데요. 이렇게 설계상으로는 동일하고 공정 또한 동일하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는 아주 딱 떨어지게 똑같이는 만들 수가 없는데요. 이러한 점을 역이용해서 탄생한 한문 분야가 바로 퍼프입니다. 이렇게 객체마다 존재하는 미세한 차이는 달리 말하자면 하드웨어 객체마다의 차별화되어 구분할 수 있는 인식표로 기능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래서 어떠한 미세한 차이를 어떤 방식으로 측정해서 이를 어떻게 표상하여 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존재하는 단 하나의 인식표를 만들어내느냐에 따라 퍼프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많이 엔지니어들이 설계도에서 구상한 대로 정확히 똑같이 하드웨어를 만들 수 있다면은 나중에 공정 기술이 발전해서요. 이 퍼프라는 한문 분야는 탄생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현실에서는 미세한 차이가 발생하고 이러한 차이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에 따라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퍼프가 나올 수 있겠다라고 연구를 하게 됩니다. 퍼프에는 되게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퍼프라는 한문 분야가 처음 제시되는 초창기에 2004년도에 제시되었던 아비터 퍼프를 아이템으로 삼기로 했습니다. 아비터 퍼프는 동일한 아이덴티컬하게 생성된 두 개의 동일한 신호가 하드웨어를 통과하면서 약간의 딜레이 차이가 발생하는데요. 이러한 딜레이 차이를 통해서 0 또는 1의 디스크리트한 밸류로 표상하는 방식이 바로 아비터 퍼프입니다. 이러한 아비터 퍼프는 동일한 신호를 그저 엄청나게 많은 머스를 통과시키는 거기 때문에 이론상으로는 되게 바보 같은 회로입니다. 그죠? 동일한 회로가 패스를 타서 전달돼가지고 비교기한테 야, 이 똑같이 생성된 똑같은 시그널을 한번 비교해봐 하기 때문에 비교기는 되게 당황스럽습니다. 같은 건데? 지금 너 같은 걸 나한테 비교하라는 거잖아. 라고는 거기 때문에 이론상으로는 이게 대체 어떻게 작동하는 건가 감이 안 오는데요. 그러나 현실에서는 하드웨어상의 구현대 이렇게 수많은 멀티플렉스를 통과하면서 처음에는 아이덴티컬했던 두 신호에 아주 약간의 미세한 딜레이가 발생하게 되고 이러한 딜레이들이 쌓이고 쌓여서 유의미한 차이가 되어 비교기가 작동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교기는 다양한 형태로 구현될 수가 있는데요. 개론 역할하는 논에서는 대부분 단순히 딥 플립플롭으로 구현되는 경우도 있고 넷치 기반의 플립플롭 혹은 아예 클럭 신호가 없이 컨비네이셔널 서킷으로 구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떠한 비교기로 구성이 된 어떠한 버전이든 아비터 퍼프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시간상의 딜레이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같은 신호를 일부러 레이스 컨디션으로 유도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한 원리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아비터뿐만 아니라 퍼프에 관한 논문들이 있게 되면은 챌린지 리스폰스 페어, 줄여서 CRP라는 단어를 되게 많이 접하게 되는데요. 이는 퍼프가 특정 하드웨어를 증명하는 보안키로 활약할 수 있는 건 어떠한 챌린지를 주어받을 때 나오는 리스폰스가 하드웨어마다 다르다는 점에서 어떠한 보안키로 작동할 수 있기 때문에 되게 많이 접하게 되는 용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1011, 0000이란 챌린지가 주입했을 때 1이라는 리스폰스가 나온다면은 같은 공정에서 만든 동일한 스펙의 다른 보드에서는 0이라는 리스폰스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어쩌다가 같은 하드웨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같은 1이 나올 수도 있죠. 하지만 매우 많은 챌린지를 주입하였을 때에도 매번 같은 리스폰스가 나온다는 것은 두 가지 경우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해당 하드웨어 또는 해당 하드웨어의 작동 방식을 완벽히 클론한 머신, 이 두 가지 경우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퍼프가 어떠한 하드웨어를 증명하는 인식표 또는 보안키로 활약할 수 있는 겁니다. 아비터 퍼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들어온 챌린지 비트를 수많은 멀티플렉스의 셀렉션 비트로 주입시켜가지고 챌린지가 달라지면 다른 리스폰스가 나오도록 설계가 됩니다. 이렇게 구현된 퍼프를 작동시킬 때는 보드와 챌린지 리스폰스 페어를 어떻게 통시할 것인지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는데요. 저희는 그중에서 유어트를 채택하였습니다. 유어트는 클러스가 피우는 비동기식 통신 프로토콜입니다. 한쪽에서 패러한 데이터를 실행하게 데이터를 송신을 하면은 반대쪽에서 이걸 다시 받아서 다시 패러한 데이터로 변환시키는 과정이 수반됩니다.
만약 패러하게 데이터가 통신된다면 각각의 비트에 해당되는 통신 패스를 따로따로 구축해야 될 텐데 시리얼하게 통신하면 되므로 하나만 구축하면 되므로 경제적으로 볼 수 있겠고요. 단 하나의 통신이 이루어질 때 하나의 패스로만 정보가 전송되므로 어느 순간부터 데이터를 수신할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에 통신이 이루어지기 전에 송신부와 수신부끼리 미리 몇 가지 약속을 정해야 합니다. 그러한 약속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보드 레이트를 동일하게 설정해야 되고요. 또 기본적으로 UART 프로토콜은 평상시에는 하이 1로 유지하다가 스타트 비트에서는 0, 그 이후로 데이터를 통신한 다음에 스탑 비트에서는 하이로 유지해야 된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이 UART 방식에서도 여러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패리티 비트가 추가될 수도 있고요. 데이터를 몇 가지 비트로 설정할 수도 있고 스탑 비트도 길이를 조절할 수도 있는데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스타트 비트는 0로 그리고 데이터는 총 8개의 비트 그리고 스탑 비트는 하이로 유지하는 기본적인 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공부한 개념을 바탕으로 저희 연구를 진행하였고요. 그 결과 만들어진 프로젝트의 주요 플로어를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PC로부터 FPGA 보드로 UART 방식을 이용해서 8비트의 데이터, 즉 챌린지를 전송하게 되고요. 보드에서 이를 수신하여 패러하게 다시 변환하게 됩니다. 이렇게 수신된 8비트의 챌린지는 256개의 머스의 셀렉션 비트로 부여가 되고요. 그러한 챌린지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다른 딜레이, 다른 1비트 리스폰스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이 8번 수행이 되면 총 8비트의 리스폰스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를 저장한 뒤에 사용자가 보드의 푸시 버튼을 누르면은 이런 시그널을 받아가지고 보드에서 PC로 다시 UART 방식으로 8비트의 데이터를 전송하는 식으로 전체적인 플로우는 완성이 됩니다. 이런 아비터 퍼프 using UART를 이러한 프로젝트를 구현하면서 고려해야 했던 사항이 몇 가지 있는데요. 먼저 아이덴티컬 신호는 어떤 걸로 할 것이냐? 이는 보드 내 시스템 클럭을 활용하기로 하였고요. 비교기는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비교기는 컨비네이셔널 로직으로 구성해왔습니다. 주피터 노트북으로 파이썬의 파이시리얼을 이용하여 UART 프로토콜 구현하였고요. 이외에도 파이널 스테이트 머신은 어떻게 할 것이냐, 또 메타스타빌리티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등등의 이슈를 다루어야 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저희 프로젝트를 간단하게 시연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저희 프로젝트의 서머리인데요. 보시면 하나의 크리티컬 워닝이 떠 있어요. 이는 레이스 컨디션에 의해서 발생한 것인데 저희는 오히려 레이스 컨디션은 아비터 퍼프의 아이덴티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잘 구현을 하였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만든 코드 내에 각각의 보드들이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에 대한 코멘트들이 달려 있으니 혹시 필요하시면 이 자료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시연하는 걸 잠깐 보여드리려고 화면을 켰습니다. 저희가 지금 보드에 아무것도 지금 다운로드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 저희의 프로젝트를 다운로드 시켜보겠습니다. 네, 정상적으로 다운로드가 됐고요. 이제 지금 여기 화면에도 나와 있다시피 주피터 노트북으로 파이시리얼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UART 통신하는 부분을 구현을 하였는데요. 그거를 지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랜덤하게 데이터를 생성을 하고요. 그걸 받은 뒤에 지금부터 이제 데이터가 하나씩 들어올 텐데 들어오게 되면은 저희가 여기 보시면은 TS라는 LED가 있어요. 이 LED가 깜빡거린다는 거는 PC에서 이 보드로 TS를 송신을 하고 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네, 지금 보시면 하나가 깜빡거렸는데요. 이게 TS LED입니다. 그래서 총 8번을 깜빡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8개의 데이터가 들어오게 되고 이러한 8개의 데이터가 들어와가지고 지금 저희가 만든 프로젝트 내에 있는 그 아비터 퍼프를 다 통과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은 이 푸시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다시 결과값이 이제 리스폰스가 PC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네, 누르게 되면은 이 밑에 있는 불빛도 켜졌고요. 이건 제가 디버깅하는 용도로 설정해 놓은 LED고 여기 방금 아까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RS LED가 깜빡거렸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PC에서 어떠한 챌린지를 랜덤하게 들어가더라도 보드에서는 1112만 전송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UART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면 아예 이런 과정까지 안 왔을 거기 때문에
저희는 아비터 퍼프 구현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비교기 역할로 여러 가지 후보가 제시되었는데 플립플랍은 타이밍 컨스트레인트를 맞추기가 어려워 제외되었고 이후 컨비네이셔널 로직으로 구현한 비교기가 사용이 되었는데요. 결국 이 비교기를 통과한 결과가 하이러만 편준되는 현상이 발생하여서 저희는 다른 비교기 모델을 이용한다면 이 프로젝트를 완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달여간 바쁘신 와중에도 저희를 도와주시고 지도해주신 이도현 교수님께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저희 활동 내용을 관심있게 지켜봐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